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 한철을 마감하는 긴급 편성 방송, 영태형이 추천한 가열식 가습기, 이 문제 많은 걸 도대체 왜 사라고 했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가습기 관리 노하우. 자, 여러분 겨울 한철 동안 가습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물론 날씨가 그 예전만큼 춥지 않아서 계절 상품들이 망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뭔가 난방을 틀어놓고 생활하다 보면은 집안의 어떤 공기는 탁하고 건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가습기가 필수일 겁니다. 특히나 이제 환자나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 가습기 없으면 살기 굉장히 힘든데요. 저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가 이제 보이로 독일에서 나온 가열식 가습기 가성비 제품을 소개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때문에 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고장해놨네, 불량이니 관리가 어렵네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제품이 저랑은 이렇게 특별히 관계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 정말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써보니까 좋고 가성비 짱이고 그래갖고 제가 쓰면서 좋은 거를 공유해드린 건데, 혹시 제가 뽑기 운이 혼자 좋았고 제품을 계속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까 그랬는데, 제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오래 쓰면서 느낀 어떤 소감으로는 이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열식 가습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어서, 어차피 가습기 쓰고서 이제 좀 들어갈 때가 됐고 뭔가 여러 가지 공통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발! 보이로 가습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겨울철에만 쓰는 게 아니라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쓰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장이 잘 난다, 망가졌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석회질 부분입니다. 고장이 나는 지점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물통을 분리하고 이런 거 다 분리하고 보면은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들고 가가지고 물 청소를 한다, 물에 막 담궈가지고 막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전기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게이지 역할을 하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 부분이요, 구멍이 그냥 뚫려 있습니다. 이게 뭐 투명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이나 뭐가 됐든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물이 공급될 때는 요 안에 이 홈까지만, 여기까지만 들어가서 크게는 문제는 없는데, 물을 받아서 막 헹궈서 세척을 할 때 여기로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오죠. 새어나오면 여기 버튼이나 이런데 방수 처리, IPX 이렇게 처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처리가 돼 있지 않아요. 왜냐? 이게 싸니까요. 이 안에 흘러 들어가서 도체 부분에 머물러 있다가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작동을 한다, 그럼 쇼트가 나거나 망가질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물 청소를 하다가 이거를 막 각도를 이리저리 기울이다 보면은 요 안에 또 이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요 구멍이 통기를 위한 구멍이기 때문에 여기 물이 들어가면 전기 기판 부분이랑 또 이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로 물이 흘러 들어가거나 일로 들어갔을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게 망가질 수가 있다. 물 청소할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멍에 물이 흘러나가거나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가습기를 포함해서 물을 사용하는, 특히 수돗물을 직접 부어서 사용하는 제품 대부분이 물때와 석회질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 석회질 부분에서의 가장 끝판왕이 누구냐? 바로 이 가열식 가습기가 돼요. 물이 닿는 부분을 보면 옆에 이게 약간 물때처럼 이렇게 누릿누릿한 이렇게 누런 부분이 있어요. 물때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 물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이제 열을 항상 가열해서 쓰기 때문에 이 물때는 오히려 잘 안 끼는데, 대신에 이렇게 뭐가 침전이 돼서 흡착이 되는 뭔가 딱딱하고 까칠까칠한 모래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게 바로 석회입니다. 이 수돗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끓여주면 수증기 H2O는 증발을 하지만 물 안에는 여러 가지 물 외의 성분이 사실 있어요. 특히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포함해가지고 뭐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고, 그것을 가열하면은 부유물처럼 떠다니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돌처럼, 시멘트처럼 굳어서 엔간에선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가장 많이 몰리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 이제 필터가 있어요. 그 석회질을 그래서 미리 흡착해가지고 자기가 막아주게끔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가열판이나 여기 플라스틱 부분에 흡착이 안 되게 지가 먼저 이걸 딱 흡수해서 얘가 어느 정도 여기 쌓이면 이걸 갈아줘야 되는데, 완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갈아주려면은 2, 3일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영 힘든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해요. 왜냐면 얘가 닿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필터를 걷어냈는데, 이 필터를 써서 관리를 해도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얗게
제가 그래도 관리를 좀 잘해줘서 이 정도지, 관리 안 해주면 이게 그냥 완전히 두껍게 막 레이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게 생깁니다. 그 검은색이 안 보일 정도가 돼요. 손으로 막 문지르거나 하면은 손에 좀 묻어나기도 하지만 이게 안 닦이고요. 웬만한 세제를 쓴다거나 막 손목 같은 걸로 긁어내면은 얘만 긁혀지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가열판, 부품이나 이런 것도 손상이 되면서 같이 긁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하죠. 이게 어느 정도 흡착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가열되면서 요 성분도 같이 날라와가지고 공기 중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이런 불안감이 있겠지만은 끓여서 올라올 때는 얘네들은 빠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찝찝하잖아요. 성격상 또 이제 깔끔하신 분들은 이런 걸 두고 못 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또 청소를 하려고 물을 막 넣고 막 뻑뻑 문지르니까 또 아까 같은 그런 전기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장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과탄수소를 쓰고 뭘 쓰고 이것저것 막 있어요. 묽은 염산을 만들어서 쓰고. 근데 제가 가장 간편하면서 이제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요. 구연산, 식품 첨가물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저는 이제 5kg 짜리를 8,000원 좀 안 되게 구매한 오리지널 구연산 식품 첨가물. 요거를 종이컵 작은 걸로 조금 이제 퍼가지고 옆에 준비를 좀 해놓고요. 얘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용품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뭐 프라이팬 닦거나 뭐 알죠? 주방 화장실 청소하기도 많이 쓰니까요. 사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뜨거운 물, 전기포트 같은 걸로 끓여가지고 여기다 보온병에 담아놨는데, 담아놓고 조금 상온에 놔뒀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냐. 온도를 좀 재보니까 76도, 75에서 76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도의 이제 뜨거운 물이 되겠고요. 칫솔, 저는 그냥 갖고 있는 칫솔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일반 칫솔입니다. 빡빡한 거 필요 없습니다. 가습기에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키친타올 이렇게 준비했어요. 먼저 구연산을 적당히 붓습니다. 적당히 붓고요. 모자라면 조금 더 붓으면 됐는데, 염산에 비해서 그렇게 산성이 강하지 않아서 식품 첨가물로도 쓰는 거니까 그렇게 막 겁먹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가거나 점막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줬어요. 보여주면 이제 뽀글뽀글 하는데, 석회질은 이제 알칼리성, 얘는 이제 산성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뿌여질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슬슬슬슬 한번 문질러 볼게요. 이렇게 문질러서 코끝이 찡합니다. 냄새는 약간 역해요. 석회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뜨거운 물을 부은 이유는 이게 이제 가열식 가습기이기 때문에 보통 70도 이상 이렇게 물이 온도가 올라가도 거기에 대한 내열성이 있는 제품이니까 부었고요. 여러분들 그 사용하는 제품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온도는 당연히 높을수록 더 빠르게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 물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동안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느 정도 요 흡착되어 있는 부분, 가열판 부분을 충분히 칫솔로 부드럽게 이제 문질렀는데, 거품이 제법 아까 많이 났는데 이제 좀 사그라들었어요. 물을 그대로 한번 버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따라내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충 이 화면으로 어느 정도 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 화면으로만 봐도요, 이 검은색 부분이 그냥 완전 까맣게 금방 복원이 됐죠. 제가 지금 촬영을 시작한 지 뭐 한 10여 분밖에 안 지났어요. 물을 붓고 한 지는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대충 문질러줬더니 거의 깨끗해졌고, 요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키친타올로 닦아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제거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때요? 참 쉽죠? 자,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석회질이 막 끼어있는 이 석회 현상이 생긴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 물에 담그고 막 날카로운 걸로 문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흡착 필터 쓰시다가 교체를 좀 가끔 해주시고, 보기에 좀 찝찝하다 그러면은 힘들이지 마시고 굉장히 저렴한 안전한 구연산 뜨거운 물 섞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뜨거운 물에다가 구연산을 용해한 이 용액은 이 초음파 가습기나 일반적인 전기 포트라든지 뭐 커피 머신에도 이런 게 많이 끼어 있거든요. 누렇게 변색돼 가지고 여기저기 그 지저분하게 튀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물로 끼얹어 주듯이 이렇게 살살 문질러서 닦아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새 제품처럼 닦입니다. 요거 응용하셔가지고 집에 제품들 관리할 때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연산 물은 소독 효과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아이용품이나 화학 성분으로 뭔가 이제 세척하고 닦아낼 때 좀 불안한 것들 세척하는 데도 한번 응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이런 사후 관리라든지 뭐 1년 후 사용 느낌이라든지 혹시 쓰다가 제가 또 안 좋은 느낌이 들어갖고 변덕이 싹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한번 컨텐츠로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찍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